안타까운 가족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낀 영기 씨는 주말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주말 별장을 지었습니다. 오, 너무 좋죠. 세컨하우스. 부럽다. 부푼 마음을 안고 별장에 도착한 날,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긴 건 동네 어르신의 삿대질. 여보, 저분 우리한테 왜 화내는 거야? 아이 신경 쓰지 마. 집 지을 때도 저렇게 참견을 하더니 아우 시골이 지금 참 고약하다 고약. 옛날 같지 않죠? 영기 씨는 유치한 텃세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준석 거야? 집 지어주신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야. 이 자리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거든.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드신 거래. 생각지도 못한 선물로 신이 난 준석. 으이그, 조심하라니까. 아유, 못 말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웃음이 공포로 뒤바뀔지는. 한밤중 부엌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영기 씨. 아내가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썰고 있는 겁니다. 아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써는 거야? 어?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았죠. 아내를 겨우 재우고 뒤늦게 잠든 영기 씨. 하지만 그 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씨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 준석 깨겠네. 곤히 잠든 가족이 깰까 봐 조심스럽게 나간 영기 씨. 그런데 나가자마자 소리가 뚝 멈추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방 쪽으로 몸을 돌린 영기 씨. 왜 여기? 인형을 들어 올리려다가 미끄러운 물기 때문에 떨어뜨린 영기 씨. 하지만 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죠. 어? 피야 피.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내 자리야. 영기 씨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땅에 박힌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은 영기 씨.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보, 여보 왜 이러고 있어? 어? 여보, 여기 뭔가 있어. 빨리 나가자, 무서워. 여긴 우리 자리가 아니야. 아줌마 자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서야? 인형이 그랬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 가만 안 둘 거래. 깜짝 놀란 영기 씨는 바로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그 집을 누가 사요?
연료의 한이 깊이 서리는 나무를 베고 지은 집인데 아유 무서워. 그때 영기 씨 머릿속에 나무 한 그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그 나무는 손도 대지 말아요. 아이 큰일 나요. 에이. 거센 동네 어르신의 반대에도 별장을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에 나무를 베인 영기 씨. 바로 그 나무는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한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절절한 연료의 한이 서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인형까지 만들었으니 그 분노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베어진 나무,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골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은 되게 좋다 기분이 나기도 한데 어떤 집은 좀 야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경우도 가끔 싸하죠. 놀러 가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집을 짓는 분들은 이 전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질 때 나무를 벨 때는 인사를 드리겠네요. 그렇죠. 그죠? 인사를 드리고 베고 꼭 하겠네요. 들어야지. 그리고 진짜 나무는 또 진짜 생각하면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뭔가 무서운 한을 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데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시골에서 살다 보면 산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나무를 베고 예. 나무를 또 가져다 팔고 이랬던 부분 중에서 베지 말아야 될 나무를 베어서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 가고 했던 부분들이 진짜로? 조금 그런 진짜로. 일이 있었어. 그런 옛날에 일이 많았어요.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분명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나무와 건드려도 될 나무는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아. 즉 어떤 나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즉 저희로 따지면 옛날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하늘에서 주신 선항나무라 그래요. 항나무, 당산선왕이라 그러죠. 왜 마을을 가면 항상 나무가 뭐 느티나무 선왕, 뭐 아니면 뭐 버드나무 선왕, 은행나무 선왕, 아니면 소나무 선왕 이래서 큰 나무가 마을에 있을 거예요. 몇백 년 된 거. 예. 느티나무 이렇게 뭐 마을 해서 입구에도 입구에 오면 그게 당산선왕이라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는 마을을 지켜주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하고 대우해 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선왕들은 저희가 건드리면 그 벌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참 좋으시죠. 그렇구나. 아니 오늘 또 한복도 곱게 녹색으로 차려입으셨는데 원래 신경 썼습니다. 나무가 좀 생각나는 느낌. 예. 그 요즘에 그 골프장 괴담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아요. 골프장은 만들라 그러면 산을 깎고 흙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나무를 나무를 다 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걸 위한 목적만 가져가지 어떤 산에 대한 예우, 나무 신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피해를 많이 봐요. 거의. 왜냐면 일하는 분들이. 그렇지. 직접 자기들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인부들. 그래서 인부들이 이런 나무들을 베었을 때 실제로 죽으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병에 걸려서 아파 누워서 그렇게 병액을 고생하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무의 벌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타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제사들을 지내고 할 적에 예의를 갖추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옛날에 저희가 경복궁을 다시 짓고 할 적에 금강소나무라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한 산신에 대한 예우 그리고 나무신에 대한 예우 그래서 그런 예우와 의식을 조금 치러서 올리고 했던 부분에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우 또 금강소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그리고 또 뿌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뿌리로 함부로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아마 나무를 그렇게 베서 했던 사례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아니 저는 그 트럭으로 큰 나무 이렇게 옮기는 거 여러 번 봤었거든요. 네. 그럼 이 나무를 베지 않고 옮겼다면 괜찮았을까요? 나무를 벤 거나 옮긴 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나무의 목신에 동법이 잡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 충현 씨가 삼재야. 그리고 올해 만약에 아홉수야.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나무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를 벤 자와 이동을 하는 그 자한테도 나무 동법이 씌이게 되면 충을 맞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애군이 따르게 돼 있어요. 좋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호주산 유칼립투스 나무는 괜찮아요.